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이론 수업입니다. 2학년 4반 학생들 수업은 아니고 2학년 5반 학생들만 수업을 하고 있죠. 이론 수업,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학해서 학교에 와서 배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상자를 그렸었던 거 기억하나요?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냐 없냐를 물어봐서 있으면 뭐라 했죠? 있다를 1이라는 논리를 사용했었고 없다를 0이라는 논리를 사용했었죠. 우리가 이 상자 안에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상자를 열어봐야 했어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른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상자의 이름을 써 주었어요. A라든지 X라든지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정해줬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걸 우리가 대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상자 이름은 A라고 할게요. 그럼 이 A라고 써져 있는 이 뜻은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자를 열어봤더니 상자 안에 물건이 있다면 그 논리는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상자를 열었는데 물건이 없다면 A는 0이라고 대수적으로 상자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수적으로 어떤 상태를 0과 1로 표현하는 방법을 부울대수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부울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 부울대수를 가지고 다양한 논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부울대수의 기본 법칙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한번 그 기본 법칙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본 법칙은 크게 5가지 있었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흡수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모르간 법칙. 이렇게 5가지의 법칙들이 있었는데 과제기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딱 흡수 법칙까지 해서 드모르간을 제외한 4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부울대수의 기본 법칙 중 가장 마지막 법칙인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간 법칙. 네, 드모르간 법칙은 상당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주다 보면은 되게 복잡해집니다. 선생님도 잘 모르고요. 수학과 논리학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깊게 하다 보면 말이 이상해져요. 내가 너고 너가 아닌데 너는 아닌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상해지니까 그냥 수식으로 일단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한번 수식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반전에 대해서 배워봤었잖아요. 반전을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비트인 이진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진수에는 0과 1 두 가지 숫자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어떤 대수가 있는데 A가 만약에 1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이 아니면 0이랑 1 두 가지 숫자밖에 없는 세상에서 0이 아니면 당연히 1이겠죠. 1. 그래서 0이 아니면 1이고 1이 아니면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반전 기호를 썼었어요. 1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바를 사용했어요. 바. 1이 아니면 0이고 0이 아니면 1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바를 2개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1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되긴 하지만 1이 아니면 0이죠. 근데 0도 아닌 거잖아요. 두 번 이중 부정했으니까. 국어에서도 이중 부정하면 강한 긍정이라고 하죠. 1이 아닌 게 아니니까 1이죠, 당연히. 0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게 아니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자료에도 올려놨지만 바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바가 여기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런 거 있나요? 요 기본적인 요 틀을 알고 있어야지 요 드모르간 법칙을 수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드모르간 법칙 얘기 자체는 간단해요. 바라는 반전이 있을 때 기존의 대수는 반전되고 오어나 엔드는 오어가 되고 오어는 엔드가 되는 간단한 법칙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수식으로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에 바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일일이 뜯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0이랑 1을 집어넣어서 진리표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이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눈에 더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을 때 전체 수식에 요 바라는 반전이 있을 때 대수는 반전됩니다. 일단 A와 B는 반전되고 각각, 그리고 오어는 엔드가 되겠죠. 수식이 반대로 바뀝니다. 오어는 엔드가 되고 엔드는 오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A and B에 바라는 수식이 있다면 대수는 각각 반전된다 했어요. A 바, B 바로 각각 반전이 되고 요 end는 5로 바뀝니다. 5를 이렇게. 간단하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바 and B 바의 바다. 약간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바가 두 개 있으면 바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나눠주면 A 바의 바, B 바의 바고 5어는 end로 바뀌니까 end로 표시해 준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다시 바의 바기 때문에 A and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의 바는 없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복잡해 보이는 수식도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한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드모르간 법칙은 전체 논리식에서 바를 대수끼리 나눠 갖고 end는 오어로, 오어는 end로 바뀌는 특징을 가진 법칙이었어요. 이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서 오늘 새로운 연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end랑 오어 같은 연산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런 거랑 비슷한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연산 방법인 낸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방법은 end랑 not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end랑 not이랑 합쳐져서 nend라는 새로운 연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뭔지 한번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nend는 end랑 not이랑 합쳐졌다 했어요. 이죠. 그리고 not인 전체 바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게 nend 연산 방법이에요. 전체 수식에 not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바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드모르간 법칙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드모르간 법칙은 전체 바를 각각 대수끼리 나눠 갔습니다. 먼저 A 바, B 바, 되고 end는 5어로 바뀌겠죠. 그래서 5. 그래서 이 낸드 연산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이 수식을 드무르간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낸드라는 연산이 어떤 연산인지 알아보려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낸드라는 연산의 특징을 알려면 우리가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진리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전체 결과를 F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럼 F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트를 두 개 사용하면 경우가 네 가지 나온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했었죠. 0, 0, 0, 1, 1, 0, 1, 1이라는 숫자의 순서대로 올라간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럼 각각의 A, B에 해당되는 숫자를 이 수식에 넣어서 F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인 A가 0일 때와 B가 0일 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A가 0인데 A 빠니까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B가 0인데 B 빠기 때문에 1, 1이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둘의 연산은 1 and 1, 5, 1이 되겠죠. 5, 연산은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라도 1이 있다면 결과값이 1이 나오는 연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A 값이 0일 때 A 바는 1이기 때문에 B 값을 신경을 안 써도 F 값이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는 1이 돼요. 마찬가지로 A가 0이고 B가 1일 때를 살펴보면 A가 0이지만 A 바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러면 B 값을 보지 않아도 F 값이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A가 1일 때, B가 0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인데 A 바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럼 뒤에 B 값은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B 값은 지금 0이죠. 그럼 B 바의 값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둘 다 1일 때를 살펴보면 A 바도 0이고 B 바도 0이기 때문에 결과값인 F는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게 낸드의 전체 진리표가 됩니다. 낸드의 진리표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진리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A, B 모두 1일 때 결과값 F가 0이 나오는 특징이 있죠. 둘 다 1이 나올 때만 0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0이 한 개라도 있다면 결과값이 1이 나오는 그러한 연산 방법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특징을 활용한다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이 켜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면접을 보러 갈 때 준비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류나 신분증을 가져와라 라고 그 면접 볼 때 준비물로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신분증, B가 뭐 서류가 되겠죠. 그럼 F 결과는 어떤 부저라고 할까요? 부저? T가 나게. 그럼 부저는 소리가 나는 정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저의 상태는 0과 1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해봅시다. 0일 때는 부저가 안 울리고 1일 때는 부저가 엥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딱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럼 0, 0이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신분증이랑 서류 둘 다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걸린 거죠. 부저가 엥 하고 울리겠죠. 둘 다 없다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신분증은 안 챙기고 서류는 챙겨왔어요. 그래도 면접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입구에서 부저가 엥 울리면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신분증을 가져왔지만 서류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서류를 모두 가져갔다면
부정을 울리지 않고 우리가 면접을 정상적으로 보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연산은 이러한 특별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특별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수식만 뭐 외워서 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 응용할 수 있어야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짤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외우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뭐 다른 연산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